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네, 대기업이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잡코리아 인수 전에 골든구스품은 퍼미라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마켓컬리가 1조 클럽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한 창업자가 후배를 지원한다는데 이 소식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파운드리가 지금 대란이죠. 대만은 진짜 40조나 투자했다는데 한국은 언제 투자할지언지요. 넷플릭스 망 이용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눌게요. 과열 경고하면서 돈은 계속 풀겠다는 한국은행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방송통신대 로스쿨 추진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랍니다. 요가복 1위 잭 스미스 한번 소식 전해드릴게요. 금호석유에 대한 매수 의견이 많네요. 한번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중국의 틱톡, 중국의 유튜브, 짧은 유튜브죠. 틱톡 라이벌이기도 한 콰이소 IPO 추진한답니다. 캐나다 편의점 큐슈타르가 까르푸 인수 포기한다네요. 왜일까요? 한국은행이 말합니다. 금값 지금이 싸다. 상승 의력 높다. 왠지 알아보죠. 삼성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죠. 넥슨 김정준은 왜 빗썸의 주인이 되려 할까요? 빗썸, 비트코인 거래소죠. 벼락거지 쏟아내는 K자 양극화 알아볼게요. 폭스콘, 네, 대만 회사죠. 소식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CJ 제일제당 역시 잘 나가네요. 현대백화점, 와, 판교점이죠. 백화점 최악 불황에도 잘 나간다고 하네요. 라이브 커머스 폭풍 성장 그립 소식 전해드릴게요. 현대차 그룹 최고층 건물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충격서 고용 회복, 와, 25%에 불과하네요. 야, EU도 견제하네요.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릴 수도. 달러 어떡하죠? 바이든도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공급만 재편에 보조 맞춰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다시 올라갈게요. 바이든도 자국 우선주의를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17일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바이드노믹스의 다자주의 부활 기조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 변수를 일으킬 확률은 확실히 낮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 등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갑작스러운 폭탄을 꺼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빈번히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하네요. EU도 견제하네요.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티은행에서는요, 20% 달러 추가 하락도 가능하고요. 골드만삭스 6% 추가 하락, ING 10% 추가 하락, 모고센 스탠리 10% 추가 하락.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달러 가지신 분들 불안하십니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후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달러는 계속 더 풀릴 수도 있겠죠. 코로나 충격에서 고용 회복 25%에 불과합니다. 비자발적 실적이 200만이 넘다고
현대 보고서에서 나왔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죠. 정말 어렵네요. 실제 통계청도 지난 12월 기준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를 219만 명으로 집계했는데요. 이는 2019년 147만 명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의 휴업, 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을 뜻합니다. 서종각 기자가 취재했어요. 105층, 70층, 50층, GBC 층수 놓고 고민 빠진 현대차입니다. 삼성동에 있는 GBC 현대차 그룹이 산 땅 부지 아시죠? 거기 관련 내용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최고층 건물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하고 GBC 층고를 낮출 경우에 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 기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절감된 비용은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근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구와 강남 구민들이 GBC 설계안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벌써 반발하고 있어 설계 변경 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일대 주민과 상인 등 구민들도 현대차 설계 변경안에 반대 서명 운동을 보이는 것도 전해졌다. 네, 현대차가 여기 자기네 건물 짓는다는데 주변에서 왜 반대하고 서명하죠? 자기 땅에 자기도 빌딩을 마음대로 못 짓나요? 폭풍 성장, 라이브 커머스, 중소, 새 팔로 뜬다. 네, 라이브 커머스 아시죠? 홈쇼핑 같은 건데요. 그냥 모바일로 홈쇼핑이 방송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매 채널이 되고 있는 그립인데요. 그립이라는 것은요, 카메라만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그립의 주요 방송 가운데 동대문 옷가게나 서울 방신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이 판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 누적 입체수는 8천여 개로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립 사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백화점 체악 불황에도 명품 승부권 8곳은 매출이 늘었대요. 어딜까요? 여기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피아제 매장인데요. 정말 명품스럽죠. 롯데백화점 본점 루이비통 매장 보십시오. 현대백화점 판교점 전경 보십시오. 현대백화점 판교점 며칠 전에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식당에는 정말 많아요.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매출 늘어난 8개 백화점 점포 및 신장률 한번 볼게요. 현대백화점 9% 늘었습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8%, 신세계 센텀 시티점 7%. 네, 이렇게 많이 늦는 거 보면 정말 불황인가 싶기도 하네요. 현대 판교점이 이처럼 우뚝 서게 된 배경에는요, 서울 강남 백화점에 버금가는 브랜드 라인업이 있는데요. 2015년 오픈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명품 브랜드를 강화해온 판교점은 지난해 발망, 미우미우, 톰 브라운, 피아제, 알렉산더 맥퀸 등 온라인에서 만나기 힘든 20여 개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어요. 이 같은 전략은 최근 2-3년 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판교점에서 20-30대 고객의 명품 매출은요, 전년보다 24.4%나 늘었다고 합니다. CJ 제일대당 가공식품 해외 매출 쑥 주가 최고가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CJ 제일대당 실적 다시 한번 또 나오네요. 2020년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5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요 25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원. 와, 굉장하네요. CJ 제일당 응원합니다.
폭스콘 소식입니다. 대만에는 폭스콘이 있어요. 한국에 삼성전자 있다면 대만엔 폭스콘이 있습니다. TSMC도 있고요. 폭스콘의 전시는요, 그 타이밍이 지난 1974년 직원 10명과 함께 설립한 흥화이 플라스틱인데요.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납품하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하지만 1988년 폭스콘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본토 투자에 나서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특히 폭스콘의 성장세를 지켜본 애플과 HP, 델 등이 OEM 제작을 맡긴 후에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부상합니다. 2007년에는 경제 전문지 포춘의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2016년 4월에는 일본 전자업체 샤프를 인수해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전자대기업 지배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첫 사례였기 때문이죠. 내친 김에 그해 말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사업부를 품에 안은 폭스콘은 이듬해는 일본의 도시바의 메모리 반도체를 인수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선세 업체로 TSMC와 함께 대만의 양대 IT 업체로 우뚝 서 있습니다. 벼락거지까지 쏟아내는 K자 양극화. 와,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직장, 슈페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가 220만 명으로 1년 새 50%나 급증했어요. 200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나 상승했습니다.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며 양극화가 커지는데요. 시중에서는 벼락거지들이 급증한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벼락거지는 집값과 주가 등 자산가치 폭등에 따라 월급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됐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진욱 기자가 취재했어요. 넥슨 김정준 후배 빗썸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네, 업계 관계자를 따르면요, 넥슨 지주사 NXC가 있거든요. 네, 빗썸 지분 65%를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는 인수설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넥슨이죠. 넥슨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913억에 인수했고, 18년 10월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 템프 4억 달러에 품었어요. 4천억 원이죠. 그리고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요. 자체 금융거래 플랫폼 업체 아키수도 설립했습니다. 이렇듯 가상화폐에 계속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인상 깊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넥슨이 이런 가상화폐하고 관련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빗썸은 업비트와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NXC는 코벳에 이어 빗썸까지 품으면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합니다. 시황도 좋은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돌파하는 등 폭등장에 거래소는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요, 이미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섰어요. 거래량 폭축으로 주요 수익 원인 수수료가 늘어난 덕입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특정 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이 김 대표의 구미를 당겼을 것이란 시각도 작지 않으세요. 특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VASP의 실명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인데요.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외에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빗썸과 코빗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빗썸 코빗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한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인수의 포인트겠네요. 법안이 통과되면요, 기존의 업체들은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그 법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더 이상 뛰어들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의 기존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더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앞으로 잘 나가겠네요. 이걸 다 인수하게 되면 모든 걸 장악하게 되죠. 삼성 끝나도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머니투데이. 예, 이거 삼성 사법 리스크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보기에도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조계 일간에선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의 경우 워낙 복잡해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합니다. 이는 대형 M&A나 투자 채용 등 중대 경영 판단 시 총수의 역할이 결정적인 한국 대기업의 특성상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죠. 한번 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법 리스크 주요 일지입니다. 2016년 검찰이 11월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하고요. 국정농단 청문회까지 출석을 하죠. 17년 1월 뇌물 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하고요. 2월에 또 재산국외 도피 추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2017년 8월에 1심 징역 5년 받았죠. 2018년 2월에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았죠. 19년 8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했죠. 2020년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 시 10차 공판, 특검 징역 9년 구형했고요.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정확히는 아직 모르고요. 삼성전자 정말 힘든 길을 걷겠네요. 항공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 지금이 싸다. 상승 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네, 금값이요. 요동을 치는데요. 기름 지금이 그래도 싼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요, 금 가격이 최근 상승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도 받았어요. 실질 금리하고 금 가격을 보면요, 그 실질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금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달러화 지수와 금 가격을 보면 달러화도 내려가면서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금값에 상승 여력이 한국은행에 더 있다고 말한 거는요,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 보고에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압력이 다소 축소된 모습이나 마이너스 실제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두 가지가 키네요. 실질금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목금리랑 다릅니다. 명목금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자율 몇 퍼센트 준다 이러잖아요. 지금 금리가 뭐 예를 들면 1%대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 금리는 뭐냐면요,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뺍니다. 1%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다, 물가상승률이 2%다 하면 1에서 2를 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의 실질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질금리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편의점 쿠슈타르 까르푸 인수 포기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까르푸는 프랑스죠. 르메르 장관은 쿠슈마르가 까르푸와 인수 예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13일 이후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식량 주권에 위협이 되는 데다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카르푸는 프랑스에서만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요. 식품 유통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편의점이 한국의 이마트를 인수하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박영선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틱톡 라이벌 과이쇼 홍콩서 50억 달러 IPO. 네, 시장 조사 업체진 CB인사이츠가 집계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순위에서 콰이쇼는 6위입니다. 시총 5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 460억 달러를 제치고 3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현재 1위는 콰이쇼의 경쟁자인 바이트댄스 1,400억 달러, 2위는 중국 승차 공유 업체 디디 출신 620억 달러입니다. 네, 중국의 스타트업 정말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경쟁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과 더우인 중국판 틱톡에서 춤과 패션 동영상으로 대도시 젊은이들을 공략한 것과는 달리 콰이소우는 농촌과 소도시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으로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콰이소우는요, 하루 평균 이용자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억 명을 넘어요. 바이트댄스 사용자는 6억 명에 달합니다. 와, 정말 많은 숫자네요. 콰이소우에 대한 짧은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네. 중국판 짧은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공유하는 회사입니다. 중국판 유튜브로 보시면 되죠. 네, 설립은 2011년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됐고요. 창업자는 수화 청샤오, 업종은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요 하루 평균 3억 2천만 명, 매출이 70억 유안, 기업가치 280억 달러. 상장 예절 2021년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IPO 규모 50억에서 60억 달러, 예상 시가총액 500억 달러나 되네요. 네, 관심이 갑니다. 최일인 기자가 취재했어요. 금호석유 어닝 시즌 개막, 영업이익 오른 금호석유. 네, 일단 금호석유를 한번 볼게요. 금호석유 16만 2천원. 네, 3개월 새 추정치가 상향됐는데요. 금호석유는 지난해 10월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67% 증가했습니다. 타이어와 신발 등에 쓰이는 합성고무 SBR의 가격이 지난해 3분기에 50% 오르면서인데요. 지난해 1,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19% 증가한 2164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윤재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정기 보수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3,291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금호석유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안재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텍스 장갑, 요가복, 알약 껍질, 스페셜티로 돈 쓸어 넣는다고 합니다. 네, MB 라텍스 톤당 가격은요 더 올라서 지난달 182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월 동월 대비로는 92% 급등했고요. 금요소비화학은 4분기에 3천억에 육박하는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이익 3,677억 원 규모와 비슷한데요. 한업계 관계자는 MB라텍스의 호황은 당분간 더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유석유화학을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증권에서 금요석유 우선주 쳤습니다. 금요석유 우라고 하죠. 네, 와, PER이요? 이건 57,000원이에요. 보통주보다 훨씬 싸죠. PER이 4.93이고요. 추정 PER이 3.5. 와, 3.5년이면 원금을 회복하고 났고요. 주당 배당금이 2,000원에 육박하니까 배당금도 쏠쏠하겠네요. 투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민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가복 1위 올라선 잭스미스, 홈투적 겨냥 온라인 직판 적중한다고 합니다. 네, 요가복 많이 입으시나요? 그러면 잭스미스 한번 이용해보세요. 제가 잭스미스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잭스미스 성장과 함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매출도 급증했는데요. 2017년 21억 원이던 매출이요. 18년 217억 원, 19년 64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엔 1600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했어요. 지난해 매출 1600억 원 가운데 1100억 원이 잭스미스 매출인데요. 강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홈 트레이닝 관련 제품군 확대와 직접 판매,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전략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잭스미스 기대됩니다.
안효주 기자가 취재했어요. 방통대 로스쿨 출신 직장인 회사 다니며 변호사 되는 게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입학 난이도는요 다른 로스쿨보다 낮아요. 일반 로스쿨과 달리 법학 정학석 시험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 법학 학점 12점 이상을 이수해야 입학 자격을 갖추는데요.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활동,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 평가 시험 결과로 선발합니다. 수업 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인데요. 법안 발의 단계지만 일을 하면서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가네요. 정말 좋은 법안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고요. 로스쿨은 그럼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과열 경고하면서 돈은 계속 풀겠다는 한국은행의 딱한 현실. 네, 한국은행과 대조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아베노믹스 등 주요 변곡 분야마다 페드,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는데요.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 전망 한 구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한은은 증시 과열을 지적하는 자리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어요. 자산 거품은 건조하면서 돈은 계속 풀겠다는 식의 딱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중앙은행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강봉진 기자가 취했습니다. 부울경 경기 회복 기대감에 비행기 금융지주 매수 추천인데요. 은행주 중엔 가장 저평가돼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비행기 금융지주의 작년 기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2배이다. KB금융 0.4, 신한지주 0.4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죠. 지방금융지주 지지비금융 0.23, 제비금융 0.3등 지방금융주주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BNK 금융주주의 작년 4분기 이자 수익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 9.3% 감소할 것으로 영업이익은 9,967억으로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간 이자 수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3,770억 원, 7,826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3%,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비행기 금융지주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투자 검토도 한번 해보시죠. 이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 미국 유럽서 망 이용료 내면서 한국서는 버티고 안 내고 있다는데요. 네, 넷플릭스 어떤 이야기죠? 네, 먼저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접속료, 액세스피와 전송료, 딜리버리 피를 구분합니다. 넷플릭스가 직접 접속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요. 접속 이후 컨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통신사 책임이므로 별도 비용,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에는 넷플릭스가 2012년부터 자체 구축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CDN인 오픈 커넥티드 OCA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신선식품을 사기 위해서 멀리 산지까지 가지 않고 인근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자체 오픈 커넥트를 통해 동영상 컨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서버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자가 원할 때 전송한다는 게 넷플릭스 입장입니다. 한국 넷플릭스 이용자가 가까운 미국 드라마를 볼 때 대서양 건너 미국 서버 대신에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 있는 서버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자체 오픈 커넥트카가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최종 소비자까지 트래픽을 내보내는 전송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혁 기자가 취재했어요. 파운드리 대란에 대만 40조 폭풍 투자, 한국은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대만이 64%나 돼요. 그죠? 한국은 한 18%.
10대 파운드리 기업 지난해 매출, TSMC,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UMC 대만 또 있고요. 한국 대만 파운드리 업계 투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TSMC 30조 원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0조 원 투자한 거에 비해 정말 3배나 많게 했죠. 올해 사상 최대치 30조 원 설비 투자,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신설 14조 7천억 원 투자했고요. 일본 기타 큐슈 공장 신설 검토하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2030년까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 투자 약속했어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검토하고 있고요. 연간 파운드리 설비 투자액 약 9에서 10조입니다. SK 하이닉스 5,300억 원 투자죠. 파운드리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네, 그쪽에 5,300억 원, 사모펀드 통해 매그나칩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 투자 5,300억 원. DB하이텍은요, 충북 음성자 증설 투자 검토입니다. 한 것도 아니고요. 8인치 구형 설비 투자 시 약 7천억, 12인치 신형 설비는 약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비용 전망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한 곳이죠. 김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선 성공한 창업자가 후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페이팔은 핀테크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동 창업자인 피터핀은 지난 2011년 고등교육은 거품, 버블이라고 주장한 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20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20 언더 20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을 뽑아 2년간 10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학을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5년) 전 테슬라 추천 박현주, LG화학 성견지명 놀랍다고 하는데, 네, 이건 저번에도 한번 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박 회장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금 캐던 사람들보다 그곳에서 여관을 하고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며, 테슬라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배터리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혁신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원래 혁신하는 기업은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높다며, 퍼가 낮아지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네요.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 퍼가 높아야 주가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표 2조 달러 슈퍼 부양책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는 13일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경기 상황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베이지북에서 완만한 혹은 보통 수준으로 확장했어요. 밝힌 것에서 다소 후퇴한 겁니다. 연준은 경기 판단 시 moderate보다 경기 상황을 한 단계 낮게 평가할 때 mode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다시 modest로 되어 있네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요, 이날 별도 강연에서 필요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인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죠. 채권 매입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제가 그때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국가가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릅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은 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금리를 다시 낮춰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방준비제도가요, 그 국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국채를 매입을 하면요,
금리가 낮아집니다.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켓컬리, 김슬아의 매직, 마켓컬리 드디어 1조 클럽이라고 하네요. 네. 마켓컬리 연간 매출액 한번 볼까요? 2015년 2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8년에도 1,500억 원에 불과했어요. 19년 4,200억, 2020년 1조 예상. 와, 굉장합니다. 14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우 상품 중개 수수료가 매출로 반영되지만 컬리는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만큼 거래액도 매출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실정은 4월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컬리 관계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회계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회사 내부에서도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마켓컬리의 인기 요소로 독특한 큐레이팅이 꼽힌다. 상품을 엄선하는 것으로 고객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마켓컬리는요, 직품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품을 직매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올라갑니다. 중개 수수료는 만약에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럼 1,000원이 매출이었는데, 근데 직매입해서 팔면은 10,000원짜리 파는 거기 때문에 10,000원이 매출이 됩니다. 매출이 10배가 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매출이 확확 올라가게 되죠. 강두순 기자가 취재했어요. 골든구스 품은 퍼미라, 잡코리아 인수 총력하고 있대요. 퍼미라가요, 서울 사무소는 2011년에 설립됐는데요. 약 10년간 한국 인수합병 시장에서 눈에 띄는 행보가 없었어요.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퍼미라가 잡코리아 인수전을 계기로 국내 시장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업 중앙회 출신 김영석 씨를 서울 사무소 대표로 선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홍콩 오피스에 한국인 투자 전담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왔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강계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네.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한번 볼게요. 2021년 1월, 지금이죠. 자산 2조 원 이상. 2022년이 되면요, 내년이죠. 자산 1조 원 이상. 2024년 500억 이상. 2030년, 26년에 30년에서 모순 코스피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네, 보고서 만드시는 분들은 좀 이제 취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좋은 건가요? 유럽에는요, 2021년 3월부터 ESG 공시 의무 대상 확대하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로 확대했고요. 미국은 현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ESG만을 자율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ESG 관심 증대 예상되고요. 영국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기업 ESG 정보 단계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스튜어드십 개정 시행했고요. 일본은요, 2021년 상반기 ESG 공시 방법 마련했고요. 2020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현재 매년 100여 개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어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자사원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0곳 적용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역시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천억 이상, 거쳐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네, ESG 펀드 가입할 만 하겠네요. 네, 그립 방송에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여기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립을 검색하시고요. 까시면 되고요. 그립 들어오면요, 이렇게 홈쇼핑 방송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잡아놓은 물거리라고 해가지고 잘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랩 시작. 네, 우리가 신랑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잡아놓은. 네, 옆에 방송 한번 볼게요. 워우님. 네, 옷을 팔고 있죠. 짧은 원피스.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잭시미스는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잭시미스 검색하시고요.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